안녕하세요. MLflow를 이용한 MLOps 구축해보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과정 중에 있으며 AI 신약개발 스타트업인 스탠다임에서 AI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면서 신약개발에 필요한 딥러닝 모델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영역으로는 딥러닝 모델 연구 이외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즉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그러면 MLflow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MLOps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예측 모델 서비스를 의뢰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의뢰받은 예측 모델의 정확도가 99.9%를 달성했습니다. 이 99.9%를 달성한 훌륭한 모델을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test.py, 즉 인퍼런스 코드를 그냥 넘기면 될까요? 고객과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며, 데이터가 계속 쌓여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는 어떻게 학습하며, 또한 어떻게 모델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MLOps는 이런 종합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MLOps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는 문제 정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기업이 원래 하고 있던 업무에서 어떤 부분을 AI로 대체할 것인가, 즉,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해야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 어떤 프로세스를 AI로 대체하면 효율성이 올라갈 것인가, 초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AI 프로젝트를 도입했을 때 정말로 이전보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문제 정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데이터죠. 데이터 준비를 한 후 데이터 탐색 과정을 거칩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데이터가 없거나 쓸 수 없거나 두 개 중 하나겠죠. 그러므로 과연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쓰게 만들 것인지 탐색 및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학습을 위한 프리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고 어떤 데이터를 밸리데이션으로 쓰고 어떤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세워야겠죠. 그 다음에 준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를 정합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비전이나 NLP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 스테비디 소타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태스크에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어떠한 문제에서는 단순 트리, 부스팅 모델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모델을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서비스하는 모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면은 동시에 여러 모델이 학습도 가능해야 하고, 학습이 완료가 되었으면 배포 준비를 한 후 배포를 하였으면 배포된 모델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속 쏟아져 오는 로그들을 잘 저장을 하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한 사람이 할까요?
각각의 팀이 나눠져 있겠죠. 굳이 따져보면은 ML 리서처와 ML 엔지니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문제 정의, 데이터 준비, 탐색, 가공 등등은 공통된 업무로 나눌 수 있겠고, ML 리서처는 주로 모델링 쪽을 맡아서 할 수 있겠고요. ML 엔지니어는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할 수 있겠죠. MLOps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봤을 때 머신러닝이라는 게 내가 가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있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패키징하여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배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코드만 주면 이런 학습과 배포가 자동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이, 1번이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처리 코드, 하이퍼 파라미터 등등이 인풋이 됩니다. 즉, 1번에서는 데이터와 내가 준 로직에 의해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2번은 내가 만든 모델을 배포하고 실제 프로덕션에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실제 프로덕션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만들어진 모델이 입력이 되는 거죠. 각 단계에서 입력이 들어오고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고, 처리 과정에서는 단위 통합 테스트들이 포함이 되고, 배포가 된 이후에도 모니터링 과정에 있어 클로즈 루프를 계속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 MLflow는 무엇이냐 하면은, MLOps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브렉스에서 만든 오픈소스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파이토치에서도 정식적으로 MLflow를 사용하겠다고 했죠. MLflow는 크게 트래킹, 프로젝트, 모델스, 모델 레지스트리 총 4개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컴포넌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래킹인데, 트래킹은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 파라미터, 매트릭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트래킹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실험 관리를 하는데도 매우 용이를 하겠죠. 보통 논문 작업이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파라미터 관리는 구글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 이런 데 많이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잘 설정을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바꿔도 이렇게 잘 트래킹이 돼서 DB에 올라가서 잘 시각화가 돼서 보여주겠죠. 또 이러한 실험 관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MLOps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모델이 업데이트 됐을 때 모델 버전 관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콘다로 가상환경을 만들거나 다커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죠. 이러한 프로젝트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 MLflow에서도 프로젝트를 제공합니다. 뭐 콘다로도 만들 수 있고 다커로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쿠버네티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델스입니다. 모델스는 MLflow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다양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쉽게 API로 배포가 가능하죠. 여기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는 전부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컴포넌트로는 모델 레지스트리인데, 만약 배포되어 있는 모델보다 새로 학습한 모델이 좋을 시 이를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하고 추가적인 워크플로우들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간단한 예로 워크플로우가 데이터 ETL, 전처리, 학습, 모델 비교, 모델 업데이트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성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는 간단하게 MLOps와 MLflow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실제로 MLflow를 이용하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인 코드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저희 이제 와인 퀄리티를 리그레션으로 예측하는 문제고,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사이클럿 프레임워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으로는 민 스퀘어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R제곱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사이클럿 안에 리니어 모델 안에 있는 엘라스틱 내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MLflow는 안에 있는 사이클런을 해주고요. 그리고 MLflow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할 때 pip install MLflow로 해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매트릭을 한꺼번에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세 가지의 매트릭을 비교하기 위해서 민스퀘어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에 R제곱을 리턴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워크플로우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파일에 다 데이터 다운로드, 간단한 트레인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이랑 간단한 전처리를 그냥 한꺼번에 넣었어요. 여기서 URL을 받아온 다음에 여기 URL 넣고 이제 불러와 줍니다. 그런 다음에 랜덤 스플릿으로 트레인이랑 테스트랑 분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퀄리티를 예측하는 문제니까 퀄리티를 타겟 베리어블로 넣고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에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설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만약에 딥러닝 실험을 할 때, 딥러닝 연구를 할 때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비교를 하겠죠. 아니면은 AutoML에 태워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연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연구할 때는 AutoML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아이디어를 중요시하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이제 수기를 직접 하면서 제가 엑셀에 옛날에는 적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히든 사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 256, 512, 1024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하고 바꾸고 성능 나오고 기록하고 성능 나오고 기록하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귀찮아서 계속 그냥 바꾸면서 최고 성능 나올 때까지 계속 해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무슨 파라미터를 지정했는지를 까먹어요. 근데 이런 MLflow를 쓰면은 계속 어떠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는지 트래킹이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겠죠.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위드문으로 MLflow의 스타트런이라는 여기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엘라스틱넷을 여기에 지정 하이퍼 파라미터 넣고 학습을 하고요. 예측을 하고 RMSD, MAE, R제곱 매트릭이 나오면은 이제 MLflow.log 파라미터라는 게 있어요. 로그 파라미터에 이제 각각 저장을 해줍니다. 이름이랑 파라미터 값, 그리고 저희가 구한 매트릭 있죠. 매트릭 또한 로그 매트릭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도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MLflow의 사이클런 로그 모델에 이게 LR은 여기서 만든 모델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학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다 예측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MLflow UI를 하시면 됩니다. MLflow UI를 하시면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여기서 방금 학습한 모델이 여기 나와서 이 밑에 거는 제가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라서 일단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여기 지금 학습한 모델이고 사용한 파라미터와 이제 매트릭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 있고요. 네, 파라미터, 매트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한번 파라미터를 바꿔서 학습을 해볼게요. 파라미터를 한 0.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MLflow UI를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0.3으로 바꾸니까 성능도 달라지고 새롭게 모습을 새롭게 이러한 프로젝트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간단하게 MLflow를 알아봤을 때 프로젝트라는 걸 구성했었죠. 프로젝트가 무엇이냐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ML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ML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name, 콘다.yaml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에서 메인으로는 알파 저희 파라미터였죠. 알파 에런 레이시오가 있고 커맨드는 파이썬 트레인하고 알파랑 에런 레이시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구성할 수도 있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콘다로 구성하게 된 거죠. 이 콘다 야물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ML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면은 콘다 가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가상 환경 안에서 이제 이 트레인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MLflow run 점을 하면은 자동으로 ML 프로젝트를 인식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콘다 env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으로 가상 환경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artifact라고 있는데 artifact를 들어가 보면은 뭐 ML 모델, 콘다, 그 다음에 모델 피클 파일이 있는데 이 모델이 저희가 예를 들면 파이토치에서 모델을 저장할 때 모델.pt나 모델.pth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이클런은 이제 모델을 피크 파일로 저장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모델을 배포할 때 이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배포를 하냐 간단하게 모델 배포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티팩트 안에 모델에다가 마이너스 포트는 1234 포트로 이제 서빙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API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미리 제가 써놨고 이거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이제
제이슨 형태로 전달하고 알코올 이거 뭐 모르겠고 크리틱 엑시드 덴시티 픽스드 엑시디티 프리시 이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모델은 입력을 받아서 이제 와인 퀄리티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1, 2, 3, 4 포트로 모델을 배포해 놨으니까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4.1327로 결과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MLflow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고 트래킹을 하고 모델을 서빙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MLflow 하나만으로 완벽한 MLOps 플랫폼을 구축할 수는 없지만 MLOps 플랫폼에 있어서 어떠한 한 역할을 하는 MLflow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